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과연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 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상품을 가입한 이후에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종신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정형 연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확정된 기간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확정형이다. 그러면 5년 동안만 받는다는 것이고요. 30년 확정형이다. 그러면 30년 동안만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연금액이 다른 그 연금 형태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짧았을 때죠. 그러나 문제점이 좀 있죠. 뭐냐면요, 확정 기간 이후에 생존했을 때 연금액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럴 때도 다른 은퇴 자산이 있다면 확정형은 유효한 그 연금 수령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속형 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연금은요, 연금 준비금을 예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자만큼만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신토록 수령은 가능하고요. 이 연금의 형태는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은퇴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유효한 연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연금에 대해서 이자만큼만 수령하다가 사망을 했다. 그랬을 때 연금 준비금에 대해서는요,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신형 연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금액은요, 짧은 확정형과 상속형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체증형, 체감형, 조기 집중형 같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증형은요, 점점 더 많이 받는 구조, 그 다음 체감형은 점점 적게 받는 구조, 조기 집중형은요, 10년 동안은 10년 이후에 연금액의 2배를 받는 조기 집중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확정형 연금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T생명 변액연금 49세 남자가 1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내고요. 64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는 가정입니다. 연 3.75%의 투자 가정시고요. 연금 준비금은요, 1억 4,868만 원이고요. 공시율은 연 2.37%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5년 확정령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매월 261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총 1억 5,6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확정령은요, 매월 13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억 6,576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5년 확정령은요, 97만 원을 매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1억 7,52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20년 확정령은요, 매월 77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총 1억 8,50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형 확정령은요, 매월 65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총 1억 9,5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30년 확정령은 거의 뭐 종신령에 가깝습니다만 매월 57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총 2억 573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형 연금을 받을 때는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연금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속형 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만 받다 보니까요, 매월 28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수령 시에는요, 6,923만 원이고요. 30년 동안 수령 시에는요, 1억 80만 원이 되겠는데, 물론 나중에 돌아가신다면요, 연금 준비금은 전부 다 고스란히 자녀들,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다음은 종신형 연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신형 연금은요, 연금 최저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최저 보증 기간은요, 10년부터 10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최저 보증 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조기 사망했다. 그랬을 때는요, 최저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보증 잔여 기간 동안의 연금액은 상속인들한테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최저 보증을 했는데 10년만 받다가 사망했다. 그러면 나머지 10년 동안의 연금액은 상속인들한테 상속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신형 연금의 10년 보증형 연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58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10년 동안 보증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7,066만 원을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단점이 좀 있죠. 73세까지만 보증하기 때문에 74세에 사망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연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연금 준비금과에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상품들도 있긴 합니다. 결국 원금은 보장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년 보증형 종식연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월 58만 원, 10년형하고 동일하네요. 그래서 15년 동안에 1억 47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8세까지만 보증하고 이후 사망 시에 연금액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년 보증형하고 동일하다 보니까요. 10년 보증형보다는 15년 보증형이 더 유리하겠죠? 다음은 20년 보증형이 되겠습니다. 매월 57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년 보증형은 58만 원인데 만 원만 작네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토탈 1억 3,695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83세까지만 보증하고 이후 사망 시의 연금액은 없습니다만은요. 어떻습니까? 10년 보증형, 15년 보증형보다는 20년 보증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5년 보증형이 되겠습니다. 매월 5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25년 동안에 1억 6,617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보증형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88세까지만 보증하고 이후 사망 시의 연금액은 없습니다만은요. 어떻습니까? 20년 보증형보다는 25년형 보증형이 더 유리하겠죠? 자, 다음은 30년 보증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53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30년 동안에 총 1억 9,11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5년형보다 겨우 2만 원만 적게 받거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25년형보다는 그 30년 보증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3세까지만 보증하고 이후에 사망했을 때는요, 연금액은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00세 보증형이 되겠습니다. 매월 48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급격하게 연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100세까지 토탈 2억 1,74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세까지만 보증하고 이후에 사망 시에는 연금액은 없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장기 생존 100세 이상 하지 않는다면은요, 30년 보증형이 100세 보증형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최저 보증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더 많은 연금을 수취하자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봤는데 실제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잘 모르고 한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망하면 그만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보다 더 많이 받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배우자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늙어서는 많은 연금이 필요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활동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기에 많이 받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은요, 30년 후에 연 2.5% 물가 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무려 420만 원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생활비는 좀 줄 수 있습니다만은 간병 비용과 의료 비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물론 은퇴 자산이 많다면요. 종신형보다는요. 확정형과 상속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자산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활동이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평생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서 대체 투자 상품에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투자 상품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술품 렌탈 투자가 되겠습니다. 연 8%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나중에 은퇴 자산으로서 준비하는 데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유치권 등 특수 경매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연 30%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투자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 그 다음에 5천만 원까지는요, 70% 소득공제, 5천만 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 2,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제외되니까 마음 놓고 투자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소득공제 플러스 투자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는요, 평생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당신만을 위한 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어느 금융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자산관리사 IFA, 그리고 전문적인 CFP와 함께 자산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 상품을 가입했을 때 효과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